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95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훈련은 없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사는 없고 정훈 선수 인터뷰가 한 게 있어요. 정훈 선수 인터뷰가 한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그 구단 프로필이 이제 22년 시즌 프로필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훈 선수 인터뷰고요. 역시나 스포츠 춘추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일단 이렇고, 먼저 첫 질문, 생애 첫 FA를 맺은 후 맞이하는 첫 스프링 캠프는 어떤 느낌인가? 라는 질문에 솔직히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이전에 느끼지 못한 책임감도 생기더라. 또 어린 후배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실감한다고 웃음을 보였고, 팀이 젊어지는 만큼 베테랑 입장에서는 조언도 자주 건네야 한다. 대호 형도 있지만 안치홍, 치홍이나 동기도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한동희 선수를 벌써 이제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팀 내에서 한동희 선수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또 선배 선수들이 가지는 한동희 선수의 역할이나 기대감에 대한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면모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벌써 5년 차고 이제 어린 나이 아니거든요. 팀에서 이제 중심 선수가 되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나 이제 팀 내의 그런 선배로서의 역할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정훈 선수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동 스프링 캠프 환경이 좋다고 다들 입을 모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날씨가 조금 추웠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스프링 캠프 환경이 마련됐다.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환경 아래서 몸을 잘 만들고 있다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작으로 시범 경기까지 잘 치른다면 개막전에 맞춰 컨디션을 잘 맞출 수 있을 듯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심 타선에도 배치되면서 팀이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중심 타선에 들어가서 야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주로 하이 타순에 들어가거나 간간히 1번 타순에 들어가는 정도였다면서 다행히 중심 타선에 들어간 시즌에 장타력, 지난 시즌 14홈런 장타율 4할 3푼 8리 기록했죠. 이 가장 돋보였고, 타점 기록 79점 타점도 커리어 하이였다.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 능력이 아쉬웠다. 4점도 더 기록했어야 했는다라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 득점권 타율이 사실 좀 낮긴 했어요. 사실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체감으로는 정훈 선수가 득점권에서 약했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못 받았는데 기록으로는 지난 시즌 득점권 타율이 2할 4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겠다라는 질문에 내가 타선에서 기회를 조금 더 살렸다면 팀 성적도 더 좋아졌을 거다. 클러치 능력이 지난해 가장 아쉬웠다면서 물론 어떤 타순이든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해야 한다. 득점권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데 시즌 타율보다 2할 9푼 1리보다 득점권 타율 2할 4푼이 낮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득점권 타율이 훨씬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안타 하나, 타점 하나라도 더 기록하고 싶다면서 중심 타자로서 그런 득점권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겨울 스프링 캠프에서 1루수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루수 수비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리그에 좋은 좌타자들이 많아져서 강한 타구가 자주 날아온다. 그래도 몸으로 막는 한이 있어도 투수들이 편안하게 공을 던지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야수들의 송구가 가끔 흔들린다고 해도 그런 공도 1루수가 때때로 호수비로 잡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시즌 어려운 시기에 팀 내야진 안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훈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좋지 않은 송구를 되게 찰떡같이 잡아내는 모습을 1루 수비를 보면서 되게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몸으로 막는 허슬 플레이도 되게 능하고 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즌에 정훈 선수 FA 풀리면서도 얘기했지만 공격적인 부분도 공격적인 부분인데 1루 수비적인 측면에서 정훈 선수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1루 수비가 절대 쉽지가 않은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나날이 이게 좌타자도 많아질 뿐더러 사실 저도 야구를 오래 안 봤을 때는 1루 수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별로 안 많았는데 이게 점점 포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시프트도 그렇고 또 타자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3루간의 타구도 점점 깊어지고 이제 악송구라기보다는 좋은 송구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잘 건져 올리는 1루수의 캐칭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훈 선수가 저는 1루 수비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타격보다 더 높다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1루수 수비 연습에 나선 전준우 선수의 수비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야기에 준우 형도 내야수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건 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래도 실제로 나가보면은 1루수 수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낄 거다. 나도 외야수 겸업전에는 저 정도 타구는 잡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혼자 속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막상 나가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면서 준우 형도 직접 겪어봐야 한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먹힌다면서 또 웃음을 보였는데 그렇죠. 뭐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전준호 선수의 1루 수비 20경기에 30경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대호 선수의 은퇴 시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정은 선수를 잘 챙겨준 선배와의 이별은 남다르게 다가올 듯 싶다에 대한 질문에 대호 형의 마지막 시즌이기에 꼭 가야구 무대로 나가야 한다. 그동안 팀이 최고 2등까지 해본 적이 있지만 한국 시리즈 무대는 한 번도 못 밟았다. 대호 형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함께 마지막으로 야구를 해보고 싶다. 한국 시리즈 직행은 모르겠지만 5등부터 올라가더라도 어떻게든 한국 시리즈 올라가야 한다면서 한국 시리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진심인 것 같아. 사실 한국 시리즈 직행은 어렵다는 거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인데 5등부터 올라가야지언정 어떻게든 한국 시리즈 올라가겠다는 건 정말 좀 절실함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간 건 좀 아쉽죠. 그 1위 시즌이나 1, 2시즌에 사실은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둘 다 실패하면서 이렇게 좀 기려지게 되었는데요. 1, 2시즌, 1, 2시즌 전부 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2승 2패까지 하고 마지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 특히 1, 2시즌 같은 경우에는 2승을 성취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선취하고 대단히 아쉬움이 큰데 올 시즌에 뭐 어떻게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올라가서라도 한국 시리즈는 꼭 이제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스프링 캠프에 임하는 이대호 선수의 달라진 점이 이 기사가 좀 이상하네. 제가 그대로 긁은 건데 이대호 선수의 달라진 점이 느껴지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말이 더 많이 하시는 듯 싶다. 마지막 캠프라는 걸 아니까 더 의식적으로 파이팅을 내고 후배들에게 자주 말을 거는 게 내 눈엔 잘 보인다. 속으로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더 티를 안 내려는 것 보니까 캠프에서 대호 형을 볼 때마다 짠할 때가 있다. 진짜 마지막이기에 정말 잘 준비해 오셨다는 걸 느꼈다. 시즌에 돌입하면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마지막 추억이다. 대호 형과 마지막 시즌 정말 잘해보고 싶다면서 또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실 이대호 선수가 말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말이 많은 이대호를 잡는 게 정훈 선수거든요. 네, 팀 내에서 유일하게 이대호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짠한 마음을 느낀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 마지막이라는 게 그 느껴지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 그리고 2022년 롯데의 기적을 위해서 사직구장을 찾아주는 팬들의 열띤 응원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질문에 10년 넘게 말하지만은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답변이 시즌 전 롯데 팬들에게 전하는 각오다. 결국 시즌 끝에서는 실망감을 드릴 때가 많았다. 부산 롯데 팬들의 성향을 잘 아니까 개막 원정 5연전 때 어떻게든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다. 기분 좋게 사직구장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최대한 이기고 부산으로 돌아가겠다. 달라진 사직구장을 가득 채울 홈 개막 만원 관중을 기대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막이 일단 원정 5연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원정 5연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4월 2일 토요일 일요일 2, 3일 토요일 일요일 키움 히어로즈하고 고척에서 개막전을 하고 그 다음에 5, 6, 7 화수목 주중 3연전에 NC하고 창원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하고 이제 8, 9, 10 8, 9, 10 금토일에 두산하고 이제 사직 홈 개막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 개막전은 좀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또 그 이동거리 측면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한 지지난 시즌부터 이런 식으로 원정 5연전 아니면 원정 6연전, 원정 9연전 이런 식으로 다 붙이고 홈도 홈 6연전, 뭐 홈 9연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야지 부산 팀으로서는 그런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사직 홈개막전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시즌 끝에는 이 얘기가 어렵다는 게 본인도 오랫동안 선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런 약속을 못 지킨 애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선수 한 선수 인터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올 시즌 모르겠어요. 좀 뭐 물론 낙관적인 얘기를 할 시기긴 한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올해는 다르다는 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올해는 진짜 달라야 되고 다를 거라고 우리는 또 믿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훈 선수 인터뷰였고요. 이어가지고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데이트된 그 선수단 프로필을 쭉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서튼 감독도 있지만 조금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은 당연히 서튼 감독이고, 이제 코칭 스태프 보면은 특히 외국인 선수와 감독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가 좀 애매했는 게, 이게 정식 등록명하고 유니폼에 적힌 거하고 기사에 나는 거가 다 달라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구단 프로필에 있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그 개정된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문경 코치가 수석이 된 게 좀 실감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선수 시절 통산 성적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정보가 다채로워진 것 같고, 이렇게 뭐 나이나 뭐 신체 프로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마인홀드 코치는 리키 마인홀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레이어드 코치는 제라드 레어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레이어드 코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단 프로필에 제라드 레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어드 코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레어드 코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경환 코치가 1군 투수 불펜 코치고, 1군 타격 코치 라이언 코치, 1군 타격 외야 코치 나경민 코치, 2군 이제 김평호 코치 작전주루, 그다음 1군 퀄리티 컨트롤 코치 백어진 코치, 피칭 코디네이터 로이스름 코치 뭐 이렇게 있고, 이제 퓨처스 이렇게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그 전준호 코치 말고는 전부 다 굉장히 젊은 코치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퓨처스 감독인 정호진 감독도 74년생인데 전준호 코치가 나이가 훨씬 많죠. 69년생. 예. 훨씬까지 나이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전준호 코치 말고는 나머지 코치들은 다 이제 30대와 이제 갓 40에 접어든 코치들로 구성이 되게 되었고, 좀 눈에 띄는 게 정태승 선수가 그 방출이 되고 바로 이제 재활군 코치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88년생 코치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네요. 정태승 코치가 바로 재활군 코치로 가게 되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PNG로 바로 따지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활용하기가 되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이제 그 눕기를 딸 필요가 없이 그냥 PNG를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 아닌 배려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투수 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파크맨 선수는 글렌 스파크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헷갈렸던 게 저는 이거거든요. 반스 선수를 일단 유니폼에 전 반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계속 반스라고 불렀는데, 구단 프로필상에 찰리 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니폼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게 시즌 들어가면 반즈로 바꿔서 찍어줄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단 프로필에 반즈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 반즈 선수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즈 선수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수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포수가 지금 7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로 가면은 네, 이렇게 또 쭉쭉쭉 있는데, 다른 것보다 사실 제일 좀 눈에 띄는 점은 그거였어요. 그 보면은 전준우 선수가 외야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 물론 외야수를 쭉 봤지만 자익수로 거의 뛰었지만은 내야수로 2020년부터 등록이 그냥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외야수로 등록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내야 1루 수비리 20경기 30경기 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외야수로 맞게 이제 정정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피터스 선수는 DJ 피터스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나이드 스콧 피터스 주니어네요. 그래서 아마 도나이드 주니어 뭐 피터스라서 아마 DJ라고 부르나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인 선수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신인 선수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군 보류 선수를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지금 군 보류로 묶여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17명이나 군 보류 선수로 묶여 있고, 또 좋은 거는 뭐 손흥민 선수 눌러보면 이렇게 전역 일자, 제대 일자도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팬분들이 궁금한 거를 좀 가려운 부분을 바로 긁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잘 기입을 해놓은 건 되게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입대한 선수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입니다. 전체 선수도 이렇게 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도 정리가 되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지난 시즌에 있었던 플렉스 티켓 있잖아요. 정예권.
그게 언제 오픈이 되나 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전 되게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플렉스 16권을 끊어가지고 연습 경기를 잘 봤는데, 아마도 올 시즌도 그런 플렉스 티켓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나오면은 호다닥 또 써가지고 네,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개막이 다가올구나 느낌이 오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타 팀과 연습 경기가 자체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내일 1시에 그 자체 청백전을 진행을 하고 자이언츠 TV를 통해서 중계를 하게 돼서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목말랐던 야구에 대한 충족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도 뭐 청백전을 보고 나서 조금 뭐 리뷰나 그런 걸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일주일이 채 안 남았네요. 정말 시범 경기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과연 시범 경기를 직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황을 보고 직관이 되면은 저도 12일에 일단 일정은 되기 때문에 야구장을 찾아가지고 바로 좀 그 리뷰도 드리고, 또 뭐 진기 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좀 그동안 야구에 그 고프셨던 걸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